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ETF의 411억 달러 순유입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14일 디크립토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승인된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가 출시 이후 누적 순유입액이 41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정점을 찍었습니다. 출시 초기에 급격한 유출을 보였던 이 펀드는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거래 이후 비트코인 ETF의 누적 순유입액이 411억 1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반등은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전환된 투자 흐름의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급격한 자금 유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발언에 따른 혼란 속에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면서 비트코인 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특히 2월 달에는요, 펀드 역사상 최악의 날을 기록할 정도로 자금 이탈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같은 유출은 3월과 4월 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의 수위를 낮추자 투자자들은 다시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ETF닷컴의 스밋 로이는요, ETF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주요한 경로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초기 비트코인이 시장 하락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줬지만 이후에 가격 조정을 기회 삼아서 추가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과 ETF의 역할도 보시겠습니다. 2014년 비트코인 ETF 출시는요, 기존의 암호화폐 투자 진입이 어려웠던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 높은 순유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비트코인 ETF는 S&P 500과 금, 부동산 등의 다양한 자산을 추종하는 상품처럼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10만 4,260달러에서 거래됐고요. 30일간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기록한 최고가 대비해서 단 4% 낮은 수준입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인 에릭 발추나스는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를 겪었음에도 비트코인 ETF가 순유입 면에서 새로운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펀드 성공의 핵심적인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ETF 등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상품들이 미국 증시에 출시되면서 비트코인 ETF의 성공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SEC 승인 여부에 따라서 더 많은 대체 암호화폐 펀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가는 15만 달러다라고 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10만 달러는 바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서 최대 4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미디어 뉴스BTC는 비트코인의 시장 구조와 거시경제 흐름을 근거로 15만에서 16만 달러 구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애널리스트 제임스 책의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책은 2008 금융위기 이후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됐지만 최근에는 사운드 머니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장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고요. 그는 비트코인은 이미 은을 넘어서 세계 5대 자산군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10만 달러가 목표였지만 이제는 바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시장 가치 대비 실현 가치 비율에도 주목을 하면서 MBRB가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가격 상승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MBRB가 향하는 통계적인 한계치는 16만 6천 달러 선이고 16만 6천 달러는 과거 평균 대비 두 표준 편차 이상 높아진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이 이를 넘어서는 경우 5% 미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번 사이클에서는요, 15만에서 16만 달러 구간에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입니다. 플랜B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는요, 기술적인 지표인 상대 강도 지수를 기반으로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전망했는데요. 그는 월간 RSI가 평균선인 65를 넘어서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플랜B는 현재 비트코인의 월간 RSI는 66으로 지난해 1년간 평균인 65 부근을 맴돌았다라고 하면서 과거 강세장에서는 RSI가 80 이상을 기록하는 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1년, 2017년, 2013년도에도 비슷한 사례를 들면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RSI가 80을 넘는 월간 구간이 최소 4번은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RSI가 높은 구간에서는 월 평균 40% 상승하는 흐름이 과거에도 반복됐다고 덧붙였고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은 플랜 B의 전망이 적중한다면 비트코인이 4개월 동안 월 40%씩 상승해 40만 달러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거래소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루 만에 코인베이스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유출됐는데요. 기관 매수의 강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코인베이스에서 하루 만에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유출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9일 코인베이스에서 9,739 비트코인이 유출됐고요. 이는 올해 최고의 수치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3,600달러를 돌파한 직후에 발생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완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정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유럽 리서치 책임자인 안드레 드라고시는 2025년 들어서 기업들이 미국 비트코인 ETF보다 4배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공급 쇼크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2025년 비트코인 시장은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SEC가 솔라나 ETF에 이어서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상품도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14일이었습니다.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이 제안한 솔라나의 스팟 ETF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SEC는 암호화폐 기반의 ETF가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검토 기간을 연장했고요. 최종 결정에는 최대 240일이 소요될 수 있어서요. 이 기한은 10월로 설정이 됐습니다. SEC는 솔라나 ETF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ETF의 결정도 연기했고요. 그레이스케일의 라이트코인 스팟 ETF와 아이슈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실물 자산을 통한 생성과 상환에 대한 규정 변경 제한 역시도 심사가 지연됐습니다. 이러한 연기는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적인 고려가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하고요. 한편 SEC는 21셔츠가 제출한 도지코인 스팟 ETF 신청을 승인 절차에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주목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받습니다. SEC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스팟 ETF가 실물 자산 기반 상환 방안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디지털 자산 규제의 복잡성을 계속해서 탐색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시장에 들려왔습니다. 자, 이어서 도지코인 이야기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미국 SEC가 20앤쉐어스의 도지코인 현물 ETF 접수를 인정했다는 소식이고요. 도지코인 가격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14일 코인 게이프에 따르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앤쉐어스가 제출한 도지코인의 현물 ETF 신청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일정으로 20쉐어스 도지코인 ETF는 SEC의 승인 일정에 본격적으로 포함이 됐고요. 승인 또는 거부 결정까지 최대 24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쉐어스 도지코인 ETF와 도지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SEC가 승인 접수를 인정하면서 20쉐어스의 도지코인 ETF는 현재 승인 또는 반려 대기 중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상품들과 함께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쉐어스는 4월 9일 도지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했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도지코인 가격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상품의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EC의 접수 인정 소식 이후에 도지코인 가격은 녹화 시간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5% 상승해서 0.23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는 거래 초반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단기 손실을 모두 만회한 결과입니다. 도지코인의 7일간 가격 상승률은 40.58%에 달하고 강력한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도 ETF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SEC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현물 환매 심사 기한을 연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SEC가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현물 환매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SEC는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당시에 현금 환매 방식을 허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요. 이번 결정 연기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블랙록의 현물 ETF의 최종 승인 여부를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인 더블록에 따르면 SEC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현물 환매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당시 SEC는 현금 환매 방식을 허용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정 제출했던 신청서 자체를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봐야 할 시즌인 것 같습니다. 계속 뉴스들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루미스 상원의원이 재무부에 가상자산 세금안을 손봐야 한다라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표적인 친가상자산 정치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세금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요.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불합리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13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루미스 상원의원은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과 함께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서 현행 조세법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송부된 서한에서 두 의원은 새로운 회계 기준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불공정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이러한 세금 부과는 궁극적으로 미국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이 문제 삼은 조항은 지난 2022년 8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통과됐었던 인플레 감축법에 포함된 기업 대체 최소세입니다. 기업 대체 최소세는 최초 과세 연도 이전 3년 조정 재무제표상 연평균 소득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당시에 해당 조항이 디지털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변했죠. 기업 대체 최소세 시행 이후에 미국의 회계표준위원회는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가 평가 방식의 자산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원가가 아닌 이 시가에 연동되게 된 것입니다. 저하는요. 새 회계표준과 기업 대체 최소세가 결합이 돼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하면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아직 이에 대한 응답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대표적인 암호화폐, 친암호화폐적인 의원 중에 하나이죠.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던 의원인데요. 이제는 세금에 대해서 이제 미국 의회에 어느 정도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인세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세법상 단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에 따른 세율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가상자산 세법이 좀 벤치마킹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인세에 관해서만큼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 자체도 일부 폐지를 좀 주장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다양한 투심들을 좀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납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무부 측의 답변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요. 추가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플랜 V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개월 날에 40만 달러 도달 전망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도 뉴스를 통해 다뤄들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차트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분석가인 플랜 B는요. 비트코인이 향후 4개월간 월간 4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4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상대 강도 지수가 69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과거 강세장에서 RSI가 80 이상을 기록했을 때 월간 수익률 40%를 넘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와 2017년 그리고 2013년의 사례를 다시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약 10만 4천 달러에서 시작해서 4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가격의 범위가요, 자신의 비트코인 가격 결정 모델인 S2F의 범위 안에 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S2F 모델은 발행된 총량과
신규 공급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모델입니다.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상대 강도 지수는 자산의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측정하는 기술적인 지표인데요.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서 추세 전환이라든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 이상이면요, 과매수, 그리고 30 이하면 과매도 상태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스톡 투 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랜 B가 계속 내세우는 그러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도 플랜 B는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물론 시기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그 10만 달러 선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플랜 B의 이러한 분석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대를 내세우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인 지표로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스톡 투 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금과 같은 제한된 자산에서만 적용시키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알트코인에 적용하기에는 또 올바르지 않다라는 플랜 B의 분석들도 있는 만큼 비트코인에 한해서만큼은 플랜 B의 이러한 분석들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